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오늘 이번 시간에는 미래사회의 안전문제 중에서 범죄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범죄 문제는 우리가 미래사회의 안전문제, 다양한 각종 사건, 사고라든가 치안과 관련된 것, 자연재해, 환경까지 다양한 안전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딱 범죄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미래 사회 내에서 이러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어떠한 과학기술, 이번 시간에는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 사회에 범죄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대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사물 인터넷이 이러한 범죄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각종 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고전이 된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영화는 미래 사회에서 이 범죄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범죄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또는 범죄 발생 직전에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범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특히 살인 사건은 0이 되는 이러한 범죄 예측 시스템을 배경으로 했었던 공상과학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바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추려내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아주 인상적인 몇몇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정말로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은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과학기술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있지는 못하고 지금으로서는 아직 초창기 단계에서 점점 이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을 포함한 이 주요한 선진 국가들은 아무래도 남미라든가 아프리카처럼 이제 막 발전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각국의 범죄율을 비교해 봤었을 때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라든가 이 서구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또 총기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총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로 안전한 나라,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도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 지구적으로 봤었을 때는 각종 경제적인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구 구조라든가 아니면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범죄 문제가 현재도 발생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미래 사회에도 이러한 범죄 문제는 계속해서 사회 이슈화되고 점점 심각해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 범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 강도, 성폭력이라든가 각종 절도 이러한 범죄들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정식으로 우리가 범죄 문제를 법률적으로 정해 본다 그러면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법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신체, 재산과 같은 이러한 개인한테 굉장히 소중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간이 되는 이러한 이익들을 침해하고 사회 안전이나 공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이러한 반사회적인 행위가 현행 법률로 봤었을 때 대표적인 게 형법이나 아니면 각종 특별법들인데요. 이러한 형법이나 특별법과 같은 현행 법률을 위반했었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범법 행위를 했었을 경우에 이러한 것을 바로 범죄 내지는 범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 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어떠한 시대적인 뭐 과거에는 범죄였지만 지금은 범죄가 아니게 된 거,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안 되지만 외국에서는 범죄가 되는 거, 그 외에도 성별에 의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계층 또 어떤 가족 관계에 대한 거, 이렇게 대상적으로도 봤었을 때 범죄의 의미라든가 아니면은 범죄의 범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약간씩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아니면 각종 성폭력, 상해, 뭐 절도, 이러한 대표적인 범죄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도 계속해서 몇 건씩 발생을 하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또 직접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를 받을지 모른다라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걱정,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범죄는 대도시, 특히 수도권을 포함한 이러한 각종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타 지역에 비해, 즉 비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사회에 비해 봤었을 때 이들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려져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집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서 강력 범죄,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대표적인 뭐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러한 강력 사건의 발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결국 이렇게 강력 범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강력 범죄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실제로는 이러한 범죄 피해로 봤었을 때 피해 발생한 건수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앞서서 얘기하고 있는 뭐 살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뭐 강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우리가 범죄 피해를 뭐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만약에 당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절도와 같이 우리 물건을 누군가 훔쳐간다라는 이러한 재산 범죄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그 피해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범죄 피해의 경중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 강력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생명에 피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범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실제로 범죄는 각 범죄의 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 암수 범죄라는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암수 범죄는 범죄가 발생은 했지만 어떠한 공식적인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범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암수 범죄는 사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 또 내지는 범죄 피해 현장을 본 목격자 등의 신고가 낮으면 낮을수록 결국은 암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암수 범죄가 증가한다라는 것, 또 우리가 만약에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신고를 못하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범죄 피해를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도 신고를 하는 비율이 낮아지면은 그만큼 우리 주변의 범죄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가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안전과 관련된, 특히 범죄 피해와 관련돼서는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실제로 통계조사를 보면은 검거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는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뭐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한두 건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은 이 잡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인사건이 검거율이 높다고 해서 결국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앞선 통계에서 봤었던 것처럼 하루에도 몇 건씩 1년으로 따지면은 1000건 내외로 이렇게 항상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절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 사건의 케이스의 각각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특히 재산 범죄 특성상 그 피해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절도 범죄의 해결률, 즉 절도 범죄의 검거율 자체는 굉장히 낮은 편인 게 사실입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게 살인 사건은 상대적으로 검거율이 높고 절도 사건 같은 이러한 재산 범죄는 이 검거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그 중간에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범죄 문제를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 이러한 각종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첨단 과학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대표적인 과학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사물 인터넷, 이 IoT입니다. 이 인터넷 오브 띵스, 즉 모든 사물이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이 돼서 센서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이렇게 직접 기계와 기계 간에 또는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와 유저 간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환경이 바로 우리 주변에 이제는 정말 보편화된 이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모든 사물들이 이제는 IoT가 아니라 everything, 모든 것들이 IoE로 할 정도로 모든 사물들이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실시간으로 수없이 많은 센서에서 우리가 캐치된 정보를 가지고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범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범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CCTV입니다. CCTV 설치를 통해서 범죄 해결률, 즉 범죄 검거율 자체도 굉장히 향상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범죄 사건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재판에서의 범죄 증거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사건에 대한 소위 말하는 잠재적인 범죄 예방 효과, 즉 CCTV가 항상 지키고 있는, 즉 사각지대가 아닌 이상 CCTV가 항상 이 지역을 또는 나 개인을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라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든가 우리 가족들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될 때는 결국 그로 인해서 잠재적인 범죄 이 심리, 범죄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사회에 자치경찰 제도가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면서 자치경찰 제도 기반의 경찰 활동, 즉 예를 들면은 범죄 예방 시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CCTV가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이러한 범죄 예방 시설을 각 지자체에 있는 자치경찰별로 적극적으로 설치한다라거나 또 그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그 지역에서 그 과정에 발생된 우리가 발굴한 이 범죄 취약지들을 개선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적극적으로 경찰 활동이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함께 병행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각 주요한 도시별로 특히 많은 인구들이 모여있는 대도시 권역에 CCTV가 끊임없이 많이 설치가 되고 이렇게 설치된 CCTV를 통해서 다양한 범죄 정보들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센서를 통해서 IoT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경찰을 포함한 주변의 개입, 더 나아가서 잠재적인 범죄 예방 효과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범죄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해질수록 이러한 범죄 예방, 더 나아가서 범죄 수사를 위한 각종 첨단 과학기술력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AI 인공지능과 IoT 기반의 범죄 위험도 예측 분석입니다.
최근에는 각 지역별로 인공지능 AI 분석을 통해서 전국의 범죄 위험도를 이렇게 지도화, 즉 범죄 지리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GIS 기반으로 되어 있는 범죄 지도가 있을 경우에 각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어떤 뭐 계절별로 그 시기에 맞는 순찰 활동을 조정한다라든가 아니면 더 많은 이 도보 순찰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배치한다라든가 그 지역의 취약 시간대에 CCTV라든가 아니면은 뭐 드론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한다라든가 이렇게 이 인공지능 기반의 각종 범죄 위험도를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 이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범죄 정보를 활용을 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경찰과 지자체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CCTV 영상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를 AI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이 범죄 문제에 대응을 하면은 당연히 범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조금씩 우리가 뭐 영화에서처럼 하루아침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낮추는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 의도를 낮출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 기반의 범죄 사건을 인지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범죄 사건 인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경고 알람을 통해서 현장에서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찰과 지자체가 긴급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는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결국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공중 화장실을 이용을 하다가 갑자기 비명이나 이상음 내지는 큰 소리가 났었을 경우에 이거 자체가 별도의 우리가 112나 119를 누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비명 소리만으로도 바로 긴급 출동과 같이 연결되는 센서, 즉 IoT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 범죄 대응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러한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죄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주 지역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환경 지역 이 지역에서 혹시 1인 가구나 여성 가구처럼 어떠한 보호 능력이 낮은 이러한 가구들을 위한 범죄 예방 시스템까지 함께 병행이 된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가정에서 이 출근 준비를 등교 준비를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반경 그리고 우리가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뭐 어떤 모임을 갖거나 하는 이런 역세권 내에서의 우리의 이 각종 뭐 여가 문화 활동의 그 반경 그리고 더 나가서 저녁에 야간에 귀가하거나 우리가 하루에 이동하는 이 동선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이 각 지역에 맞는 그래서 활동 지역, 거주 지역 아니면은 이렇게 경제 활동 지역 이 지역에 맞는 범죄 예방 시스템까지도 이제는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미래 사회에 가면은 각 지역별로 맞는 범죄 예방 시스템이 IoT 기반으로 즉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상설 시스템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술력들이 함께 결합이 돼서 이 IoT 기반의 범죄 대응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야 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앞서서 각종 안전 문제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CCTV의 영상 분석 기술이라든가 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또 빅데이터와 사이버 보안 기반으로 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들이 함께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긴급 투입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라든가 긴급 출동할 수 있는 로봇이라든가 뭐 더 나아가서 영상 감시를 위한 드론이라든가 또 여기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러한 것들까지 함께 기능이 더 추가된다면은 현장에 사람이 직접 출동하기 이전에 그 근처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가장 간단한 이
긴급 투입이 가능한 이 기계공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사건 사고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입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변에 무인 경비 로봇 많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무인 경비 로봇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영상 분석이라든가 순찰, 더 나아가서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IoT 기반으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더 많은 IoT 기반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훨씬 더 범죄 예방을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점점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각종 과학기술들이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고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것만큼 뭐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 무인 경비라든가 기타, 최근에는 스마트 총기까지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제 마련이 인문사회학적으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하더라도 총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이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경찰들한테 보급되는 이 스마트 총기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해서 쓸 경우에 총기의 이 총알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 GPS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그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이 총기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총기를 사용하는 이 경찰관이 본인의 잘못을 최소화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첨단 기술력들이 보완이 된 스마트 총기들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총기 외에도 각종 뭐 경찰의 바디캠이라든가 아니면은 드론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현장 출동에 같이 이 병행돼서 현장에서 긴급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적극적인 경찰력의 개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경찰관들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다 보면은 제2, 제3의 신고 또는 출동 요청이 들어왔었을 경우에 당연히 인력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 시에 또는 사건 사고 발생 시에 현장 출동이나 긴급 대응을 위한 경찰이나 소방, 기타 응급구조 인력들은 미래 사회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돼서 이들이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크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어떤 순찰만을 하고 있는 저런 로봇 분명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순찰만 할 수 있는 로봇은 순찰이라는 그 한계 외에 적극적인, 즉 사람이 개입을 해서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거나 현장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렇게 순찰하는 무인경비 로봇 당연히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이 돼서 있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직접 사람이 개입해야지 되는 경찰력, 소방력 또 응급구조 인력들에 대한 증원은 계속해서 정부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었던 미래 사회의 안전 문제 중에서 특히 범죄 문제는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우려 또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미래 사회로 가면 갈수록 더 사회 문제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또 범죄 유형별로 그리고 범죄 피해 대상별로 범죄 발생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최근에는 암수 범죄가 증가하거나 또 범죄 피해자
또는 목격자들의 신고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필요할 걸로 예상되는 바, 이렇게 직접 사람이 주변에 대한 관심 또 내지는 어떠한 이 괜히 개입을 함으로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제2의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해진 이 사회 내에서 주변의 다양한 CCTV와 같은 이 정보들을 모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이러한 이 IoT 기반의 각종 시스템들이 보완을 해준다면은 암수 범죄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능형 CCTV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의 범죄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해서 분석할 수 있는, 즉 IoT,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되어 있는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리정보 시스템 등을 함께 결합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모아지고 있는 다양한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IoT 기반의 긴급 출동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 어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스마트 가로등을 세워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신도시 구축 단계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러한 각종 사물 인터넷에서 모아지는 데이터들을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AI, 빅데이터,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같은 범죄 예방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법제의 개편도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각종 범죄 문제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과 범죄 예측, 사건 사고 예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직접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경찰, 소방, 응급구조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느 순간에는 로보캅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지만 현장에서의 범인을 체포를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경찰이나 소방, 응급구조 인력들이 지원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범죄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본 이론 중에서 이 깨진 창문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해서 브로큰 윈도우 시어리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브로큰 윈도우 시어리는 이 특정 지역에다가 이 본네트를 열어둔 자동차를 A지역과 B지역에 잠시 정차를 해두는데, 정차를 해둔 두 차의 본네트가 열렸다라는 공통점 외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 차량만 창문이 일부 조금 깨어져 있었다는 작은 차이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차를 현장에 방치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다시 차를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일부분밖에 깨지지 않았었던 창문이 그 차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인식을 했었던 주변 이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그 차량은 타이어나 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각종 시트 등이 다 찢겨져 나가고 나중에는 차량이 불타버리는 단계까지. 그래서 사실 A, B 지역에 있었던 그 두 차량이 단지 창문 하나만 깨졌을 뿐인데 최종적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이론에 입각을 해봤었을 때 우리가 우리 주변 사회에서, 즉 범죄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노력부터 필요할 건데, 이러한 작은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봤었던 사물 인터넷과 같은 각종 첨단 과학기술, 이것과 함께 바로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지만 범죄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고 우리가 좀 더 쾌적하고 행복한 미래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로보캅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이러한 생각보다는 우리가 혹시 주변에 위험에 빠진 사람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은 분명히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미래 사회의 각종 이 안전 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이 범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정보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미래 사회는 어떻게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될지,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새로운 모습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